내년 새해가 되면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죠? 올해는 유튜브 꼭 시작해봐야지. 그런데 막상 첫걸음을 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2025년 제 채널과 함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실제로 수익 창출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료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성공적인 유튜브 시작을 위한 100분짜리 완전 정복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AI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는 전자책 6권을 나눠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영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왜 내 영상은 조회수가 100도 안 되는 걸까?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고민 때문에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처음엔 영상만 열심히 올리면 조회수가 자연스럽게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영상 업로드하고 조회수 올라가길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유튜브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채널 세팅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내 영상 조회수가 너무 낮다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시작 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유튜브 채널 세팅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운영 중인 일상 AI 채널에서 영상 단 4개만으로 수익 창출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운이 좋았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건 채널 개설 전부터 철저하게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채널 세팅 방법뿐만 아니라 영상 단 4개만으로 수익 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비법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전자책도 선물로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올려도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이 아직 알고리즘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유튜브는 내 영상을 시청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튜브가 아직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할 땐 무턱대고 영상부터 먼저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채널은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유튜브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 해요. 이 작업을 제대로 해줘야 내 영상이 관련성 높은 시청자에게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들 중 90% 이상이 3개월 안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수익 창출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롱폼 기준 구독자 1000명, 유효 시청 시간 4000시간, 쇼츠 기준 구독자 1000명, 유효 조회수 1000만 조회수라는 수익 창출 조건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고 전략적인 몇 가지 방법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세팅해야 할 채널 세팅 방법 4가지와 영상 단 4개로 수익 창출에 성공한 제 경험이 담긴 핵심 비법 전략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이 처음부터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바로 영상부터 만들지 않으셨나요? 힘들게 영상 편집을 배워 유튜브에 업로드했는데 왜 조회수와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실 유튜브는 영상을 꾸준히 올린다고 해서 내 영상을 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유튜브에게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지 먼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유튜브는 내 영상을 좋아해줄 시청자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보면 영상을 열심히 올리는데도 조회수와 구독자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채널 세팅을 하지 않고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는 구글, 네이버처럼 검색 기반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홈 화면이나 추천 영상도 사실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청자에게 영상을 추천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내 채널이 어떤 콘텐츠를 다룰 것인지 키워드를 통해 유튜브에게 먼저 알려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채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유튜브 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창이 나오면 채널 탭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거주 국가는 대한민국을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키워드를 입력하는 칸에는 앞으로 내가 다룰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구체적이고 채널 주제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 5개에서 10개 정도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AI, AI 쇼츠, AI 유튜브, 챗GPT, 영어로 챗GPT 이렇게 5가지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급 설정 탭입니다. 여기서는 아동용 콘텐츠 업로드 여부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유튜브는 아동용 콘텐츠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채널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다면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세 번째로 기능 사용 자격 요건 탭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최초 표준 기능만 사용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급 기능과 고급 기능을 꼭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중급 기능을 인증해야 15분 이상 롱폼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썸네일을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급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인증이 필요한데요. 1개의 전화번호로 1년에 2개 채널까지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전화번호로 이미 1년에 2개 채널 인증을 완료했다면 가족, 친구, 지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 인증이 필요한데요. 고급 기능을 인증하면 썸네일 테스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테스트는 영상을 업로드할 때 1개의 썸네일이 아닌 총 3개의 썸네일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썸네일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급 기능까지 활성화해 주세요. 네 번째로 채널 소개를 작성해 주세요. 유튜브 채널 홈 화면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홈 화면을 통해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시청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며 유튜브에게도 내가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할 건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널 홈 화면에서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내 채널을 대표하는 배너 이미지와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혹시 이미지 제작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미리 캔버스에는 유튜브 관련 다양한 디자인 템플릿이 있습니다. 디자인 초보자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름과 핸들은 채널명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채널 설명란에는 내가 주로 다룰 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사용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조회수 수익보다 브랜딩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실 분들은 협업 및 협찬 문의를 위해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도 함께 작성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락처 정보에는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 주세요. 단 보안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 이메일이 아닌 별도의 다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워터마크는 내가 올린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오른쪽 아래에 노출되는 마크입니다. 이 워터마크는 시청자가 영상을 보다가 바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버튼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도 오른쪽 아래에 보이실 텐데요. 제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다양한 AI와 유튜브 소식 및 전자책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잠깐 눌러서 구독하신 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워터마크도 미리 캔버스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제작 후 업로드해주세요. 이로써 유튜브 시작 전 꼭 해야 할 기본 채널 세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작업들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영상을 더 관련성 높은 시청자에게 추천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조회수 및 채널 떡상을 위해서는 채널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채널 개설 후 이 부분들을 적용해 유튜브 영상 단 4개만으로 수익 창출 조건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채널 성장에 꼭 필요한 3가지 핵심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유튜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브이로그, 리뷰, 요리 등 일단 내 채널에서 뭐가 뜰지 모르니 시청자의 반응을 보면서
주제를 선택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게 유튜브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힘들게 만든 첫 영상을 채널에 업로드하면 유튜브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상을 좋아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알고리즘을 풀가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첫 번째 영상과는 전혀 다른 주제로 제작해 업로드하면 유튜브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채널은 도대체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리뷰 영상을 보고 좋아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브이로그, 또 그 다음에는 요리 콘텐츠가 올라오면 유튜브는 도대체 이 채널을 누구에게 추천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 영상이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내 영상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영상 썸네일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은 하락하게 되고 채널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일관된 주제와 명확한 시청자 타겟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채널은 AI를 이용해 영상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와 유튜브 운영법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의 주요 타겟이죠. 그리고 이 타겟 시청자에 맞춰 AI와 유튜브라는 주제 안에서만 컨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된 주제와 명확한 타겟 시청자를 대상으로 컨텐츠를 쌓아가니까 유튜브가 제 채널을 훨씬 빠르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만든 컨텐츠를 좋아해줄 시청자에게 추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상 하나를 만들 때도 이게 내 채널 주제와 맞는지, 내 타겟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컨텐츠인지를 늘 고민하며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주세요. 여러 가지 욕심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실수 꼭 피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직접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보다 단순히 영상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시청자가 훨씬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또한 그냥 영상을 소비하는 일반 시청자였죠.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영상 시청 습관도 전략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평소 내가 시청하는 영상과 업로드하는 영상이 다르다면 유튜브는 이 또한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AI와 유튜브 운영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제 채널에서 갑자기 예능 관련 콘텐츠를 계속 시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유튜브는 이 채널은 AI와 유튜브 관련 채널인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예능을 보지? 라고 고민하며 그 순간부터 알고리즘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게 내가 시청하는 영상과 업로드하는 영상이 같은 카테고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유튜브가 내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비슷한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만 열심히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운영하는 채널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을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시청하고 구독까지 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널 주제와 관련 없는 영상은 최대한 시청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적어도 채널을 운영하는 계정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련 영상만 시청하고 구독해주세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시청 습관 하나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내 편으로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죠. 그리고 이건 감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을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운으로 조회수가 터진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뜯어보면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썸네일은 시청자의 눈길을 확 사로잡아 스크롤을 멈추게 만들고 인트로는 시청자가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는 못 빼기게끔 매력적으로 설계되어 있죠. 유튜브는 바로 이런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그 결과 조회수가 폭발하며 이른바 떡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포인트들을 내 영상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하죠. 유튜브는 절대 감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내가 업로드한 영상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낮다고 해서
단순하게 운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률을 보면 썸네일과 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를 알 수 있고, 시청 지속 시간을 확인하면 내가 만든 영상 대본이 시청자에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죠. 물론 처음 만드는 영상은 당연히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회수가 낮은 이유를 계속 운이 없어서라고만 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채널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클릭이 안 됐는지, 이 타이밍에서 사람들이 이탈한 이유는 뭔지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의 개선점을 반영하면서 구독자가 진짜 좋아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유튜브와 시청자에게 보여준다면 비로소 유튜브도 내 채널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떡상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시작 전 꼭 해야 하는 채널 세팅 방법 4가지와 채널을 성장시키는 핵심 전략 3가지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유튜브 시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널 개설 및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분석해보는 것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따라하셔도 유튜브 채널 세팅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그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만의 채널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 60대 유튜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명언, 인생 이야기, 썰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시니어 콘텐츠는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실제 수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채널 구독자는 한번 구독하면 오래 시청하는 특징이 있으며 유튜브에 광고를 의뢰하는 고가 상품 광고주들이 시니어를 주요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영상 조회수 대비 광고 단가도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요즘 AI 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AI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채널 운영에 있어 조회수 잘 나오는 주제 선정법부터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및 썸네일 만드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전자책도 선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니어 채널에서는 건강, 명언, 인생 이야기, 썰 콘텐츠 등 다양한 주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주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평소 기획을 위해 이용했던 챗GPT를 활용해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 바로 벤치마킹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방법이란 이미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의 주제를 참고해 새로운 대본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벤치마킹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크롬을 실행한 뒤 오른쪽 위 점 3개를 클릭해서 새 시크릿 창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일반 크롬 창이 아니라 왜 시크릿 창을 쓰는 걸까요? 보통 일반 크롬 창에서 검색하면 우리가 평소 자주 보던 콘텐츠의 영향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미 개인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채널을 검색해도 정확한 인기 채널이나 영상 콘텐츠가 아닌 내가 자주 보던 영상이 섞여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시크릿 창은 검색 기록이나 알고리즘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중적인 인기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제 시크릿 창에서 유튜브를 열고 시니어 건강, 시니어 명언 등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세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건강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건강을 검색해 보면 정말 다양한 영상과 채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서 AI로 제작된 듯한 콘텐츠나 채널을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직접 출연하지 않고 AI 이미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영상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개인 채널을 직접 보여드리며 설명해드리긴 어려우니 예시로 KBS 뉴스 채널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통해 조회수 높은 영상을 찾으셨다면 해당 채널로 들어가서 동영상 탭을 클릭하시고 인기 순으로 정렬해주세요. 그 중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콘텐츠 중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있다면 그 주제를 벤치마킹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건 시청자 반응이 검증된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로 우리만의 스타일로 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면 유사한 타깃에게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영상 대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주제는 바로 주름 관리입니다. 시니어 채널에서 건강이나 피부 관리 주제는 꾸준하게 관심을 받는 인기 콘텐츠 중 하나예요. 우선 대본을 만들기 위해 구글에서 챗GPT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챗GPT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프롬프트 입력란에 노년 주름 관리에 대한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달라고 입력해주세요. 제가 실제로 사용한 프롬프트는 전자책에 정리해뒀으니 전자책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대본을 살펴보니 유튜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높은 대본을 생성해주네요. 대본 분량이 공백 포함 2000자 이상으로 영상 한 편 분량으로 충분하네요. 그럼 이제 해당 대본을 가지고 바로 AI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AI 영상은 브루를 이용해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브루라고 검색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브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뒤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브루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브루에서는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미리 만들어둔 대본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선택해 주세요. 영상 스타일을 고르는 단계에서는 텍스트에 어울리는 AI 비디오와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템플릿을 선택하지 않고 스타일 없이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대본 작성 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설정 없이 챗GPT로 만든 대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디오 꾸미기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상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롱폼 영상을 만들 땐 16:9 비율, 숏폼 영상을 만들 땐 9:16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이번 영상은 롱폼 콘텐츠이기 때문에 16:9 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AI 목소리는 클릭해보면 브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시청 지속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본의 분위기나 주제에 어울리는 톤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시니어 채널 특성을 고려해 왼쪽에서 언어는 한국어, 성별은 남성, 연령대는 중년을 선택해 필터를 적용해 주세요. 이 중에서 저는 심성우 캐릭터 목소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해당 항목은 체크 해제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미지와 영상 관련 설정입니다. AI 이미지는 대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니 체크해주세요. 무료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대본에 어울리는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이니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 상하좌우 여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우기 설정은 잘라서 채우기를 설정해주세요. 그럼 이제 영상 만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른 뒤 나오는 창에서 확인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AI 영상 제작이 시작됩니다. 브루 화면은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편집 기능이 모여 있는 구역, 두 번째는 편집된 영상을 재생하는 미리 보기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타임라인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상 편집 작업은 타임라인 구역에서 진행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타임라인에는 두 줄로 구성된 대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윗줄은 AI가 읽어주는 음성용 대본이며 아랫줄은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용 대본이에요. 만약 AI가 읽어주는 대본을 수정하고 싶다면 윗줄에 있는 펜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자막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아랫줄에 원하는 자막 부분을 클릭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은 타임라인 제일 앞에 있는 숫자 순서대로 재생되며 숫자 하나가 한 개의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나 이미지는 해당 대본이 재생되는 동안 함께 나오는 영상 클립이에요. 브루 영상 편집은 글을 수정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브루에서 컷 편집을 할 땐 편집할 부분을 클릭한 뒤 엔터 키를 눌러 장면을 나누고 다시 장면을 붙일 때는 백스페이스 키를 사용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영상 편집은 반드시 타임라인 대본 윗줄, 즉 AI 대본 줄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랫줄 자막 부분에서 편집을 할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자막만 수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자막을 보기 편하도록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이 모두 완료됐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영상 파일 선택 후 다시 내보내기를 클릭해 편집한 영상을 저장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브루 영상 편집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완성된 영상과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할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올라온 주름 관리 관련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썸네일 한 개를 참고 자료로 준비했는데요. 이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통해 다양한 썸네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미리 캔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해주세요. 아직 계정이 없다면 가입하기를 클릭해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유튜브 썸네일 비율은 16:9 비율이기 때문에 화면 상단 중앙에 있는 크기 조정을 클릭해 유튜브 썸네일을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제 썸네일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썸네일을 보면 오른쪽에는 의사 이미지, 왼쪽에는 검은 배경과 텍스트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의사 이미지부터 AI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일관성은 필요 없이 의사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 FX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이미지 FX라고 검색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이미지 FX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이미지 FX는 구글이 만든 이미지 생성 AI 툴로 무료이며 한 번에 4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생성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썸네일에 필요한 의사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프롬프트 작성란에 의사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50대 한국 남성 의사라고 입력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보니 저는 두 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저장해주세요. 이렇게 썸네일에 들어갈 의사 이미지를 생성 완료했습니다. 다운로드한 이미지는 복사해서 미리 캔버스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미지 가장자리의 꼭지점이나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크기를 참고 자료 이미지와 같이 화면 가득 차게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양쪽 여백을 잘라주기 위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자르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필요한 의사 부분만 남기고 양쪽 여백을 마우스를 이용해 잘라주세요. 자르기를 한 이미지는 마우스를 이용해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그리고 참고 자료 썸네일을 보시면
의사 이미지 가장자리가 흐리게 처리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해당 기능은 그라데이션 마스크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한 뒤 왼쪽에 있는 설정 창에서 그라데이션 마스크 기능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적용 범위를 조정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범위를 35%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의사 이미지가 설정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로 썸네일 배경을 검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왼쪽 설정 창에서 배경을 클릭해 주세요. 미리 캔버스 기능으로 다양한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배경색만 검은색으로 변경할 거기 때문에 배경색을 클릭해 검은색을 선택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참고 자료 썸네일과 동일하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왼쪽 설정 창에서 텍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다양한 텍스트 스타일 중에서 제목 텍스트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저희가 원하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 자료 썸네일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모두 입력했는데 글자 색과 배경색이 같은 검은색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글자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텍스트를 마우스로 드래그한 후 왼쪽 설정 창에서 글자 색을 변경해 주세요. 첫 번째 줄이 노란색으로 변경됐습니다. 나머지 텍스트도 모두 변경해 보겠습니다. 글자 색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 자료 썸네일과 같이 글자를 더 또렷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텍스트 외곽선을 검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클릭한 후 왼쪽 설정 창에서 외곽선 기능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테두리가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두껍게 해서 글자가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두께를 15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외곽선을 넣으니 변경 전보다 글자가 더 뚜렷하게 잘 보이네요. 이번에는 글꼴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썸네일과 가장 비슷한 글꼴을 찾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글꼴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글꼴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글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려는 글꼴의 라이센스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사용하려는 글꼴에 대한 라이센스 허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글꼴 사용 전 꼭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참고 자료에 있는 글꼴과 가장 비슷한 독립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 전 눈누 사이트에서 라이센스 허용 범위를 확인해 보니 유튜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글자가 화면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텍스트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는 이미지 크기를 변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클릭한 후 꼭지점을 조정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글자를 키웠는데요. 위아래로 여백이 조금씩 남아 글자를 더 키우고 싶은데요. 이럴 땐 자간, 행간, 그리고 장평을 조정해 글자 크기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왼쪽 설정 창에서 글자 조정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간, 행간, 그리고 장평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수치를 조정해 글자 간격을 정리하면서 글자 크기를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썸네일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썸네일은 미리 캔버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고해상도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 채널 주제 선정부터 썸네일 제작까지 영상 콘텐츠 한 편 만드는 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시니어 채널 콘텐츠 주제에 응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하나 만들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따라하셔도 나만의 첫 AI 영상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그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만의 채널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망고 빙수 먹으러 왔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일단 시원한 카페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자.
ASMR 시작할게. 역시 이게 행복이지. 앞에서 보신 영상처럼 요즘 AI로 만든 동물 영상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귀여운 햄스터의 일상 영상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으며 빠르게 성장 중인 채널이 있습니다. 영상을 올리기만 하면 기본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불과 3개월 만에 46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요즘 AI 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AI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핫한 동물 AI 영상을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책을 선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컨셉의 동물 콘텐츠 영상을 제작할지 기획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챗GPT를 활용하면 쉽게 기획을 짤 수 있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챗GPT를 검색하거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챗GPT에 접속해주세요. 챗GPT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질문으로 완벽한 답을 얻기보다는 챗GPT와 대화를 이어가며 원하는 답에 점점 다가가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에게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AI 동물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챗GPT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작 방법을 알려주네요. 이 중에서 저는 귀여운 AI 동물, ASMR 컨셉이 괜찮아 보여 챗GPT에게 귀여운 햄스터가 유튜브 먹방 찍는 모습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챗GPT의 답변을 확인해보니 아이디어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챗GPT의 답변을 참고해 저는 햄스터 캐릭터 스타일은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지금 계절이 무더운 여름이니 망고 빙수를 먹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한 후 이미지는 챗GPT 소라로 만들 예정이라 이를 바탕으로 소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챗GPT는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챗GPT 소라에 접속해 해당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챗GPT 왼쪽 사이드바에서 이미지 및 영상을 만들어주는 툴인 소라에 접속합니다. 아래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칸에서 유형은 이미지, 사이즈는 3:2로 설정해주세요. 이미지 생성은 한 번에 원하는 이미지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한 프롬프트당 2개씩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설정해주세요. 이제 챗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복사해 입력칸에 붙여넣은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왼쪽 마이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확인해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네요. 챗GPT를 이용해 이미지 개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라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뒤 챗GPT로 돌아가 프롬프트 입력란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사진 및 파일 추가를 눌러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첨부해주세요. 그 다음 변경하고 싶은 사항을 입력하고 챗GPT에게 새로운 프롬프트를 받습니다. 이제 다시 소라에서 새로운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전보다 이미지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먹방 컨셉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촬영한 듯한 모습이 아닌 정면에서 촬영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다시 챗GPT에게 프롬프트를 요청했습니다. 챗GPT가 수정해준 프롬프트로 소라에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 보니 제가 원하는 구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완성된 이미지에서 테이블 위로 햄스터 발이 보이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소라에서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 이미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소라에서 완성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리미스 버튼 보이시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완성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칸의 파파고를 이용해 영어로 햄스터의 발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하고 리미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해보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가 수정되었네요. 이처럼 소라의 리믹스 기능을 활용하면 출력된 이미지를 손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방인데 테이블 왼쪽이 너무 허전해 보여 망고 케이크를 추가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완성된 이미지를 클릭하고 리믹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망고 케이크를 그려달라고 프롬프트만 입력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 안에서 망고 케이크가 그려졌으면 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지정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 제가 지정했던 위치에 정확하게 망고 케이크가 추가되었네요. 드디어 첫 번째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영상 편집에서 사용될 추가 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씬 순서대로 망고 빙수를 다 먹은 모습, 케이크를 다 먹은 모습, 그리고 음료까지 모두 마신 모습을 차례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일관성 및 배경 유지를 위해 이번에도 소라 리믹스 기능을 이용해 제작했습니다. 참고로 챗GPT 소라는 한글 프롬프트도 사용 가능하니 반드시 영어로만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영상용 이미지 제작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는 모두 다운로드 해주시고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해 파일명을 장면 순서대로 번호 매겨주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든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은 클링 AI를 이용해 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클링 AI를 검색하거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접속해 주세요. 클링 AI는 이미지를 비디오로 제작해주는 AI 툴입니다. 클링 AI 접속 후 왼쪽 아래에 있는 회원 가입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아이디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참고로 현재 가입 시 166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 크레딧으로 먼저 영상을 만들어 본 후 필요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비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이미지 영상화 작업을 하기 전 몇 가지 설정해야 하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우선 제일 상단에 영상 모델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클링 2.1 마스터와 클링 2.1이 최신 영상 제작 모델인데요. 마스터 버전이 더 뛰어나지만 그만큼 크레딧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런데 클링 2.1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클링 2.1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운드 이펙트입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인데 현재 무료로 제공되니 켜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추후 편집 때 클링에서 제공한 사운드와 따로 다운받으신 사운드를 비교해서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스탠더드와 프로페셔널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클링 2.1 모델 기준으로 프로페셔널이 15크레딧을 더 소모하긴 하지만 스탠더드와 비교했을 때 완성된 영상의 디테일과 화질이 차이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길이는 5초와 10초 중에서 5초를 추천드려요. 10초가 5초보다 크레딧을 2배 더 소모하기 때문에 5초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 편집에 사용할 영상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생성 개수는 한 프롬프트로 몇 개의 영상을 생성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요. 한 프롬프트로 동시에 여러 개의 영상을 만들면 크레딧 소모도 배로 늘어납니다. 클링 AI는 같은 프롬프트라도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처음에는 한 개씩 제작하며 결과물을 보고 조정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럼 이제 기타 설정은 모두 마쳤으니 이미지를 업로드해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세요. 클링 AI는 이미지 속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는 최대한 간단하게 입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저는 이미지 속 햄스터가 가게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뒤돌아서 가게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고 싶은데요. 5초 안에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인터뷰하는 장면 5초,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5초로 나눠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파고를 이용해 영어로 햄스터가 서서 이야기한다를 입력해 첫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립싱크하는 햄스터 모습이 잘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같은 이미지를 이용해 햄스터가 뒤돌아서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프롬프트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잘 만들어졌네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은 이미지들도 모두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소라로 만든 이미지를 모두 영상으로 만드셨다면 편집에 사용할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시에는 mp4 파일로 다운로드 해주시고
클링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워터마크 없이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클링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워터마크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없는데요. 일단 워터마크가 포함된 상태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편집에서 워터마크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집은 캡컷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캡컷을 검색하거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캡컷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실행 후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캡컷 화면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편집에 사용할 파일을 올리는 구역, 편집된 영상을 재생하는 구역, 영상을 편집하는 타임라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탭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 클링 AI에서 만든 영상을 모두 캡컷에 업로드해주세요. 그리고 업로드한 영상들을 스토리 순서에 맞춰 아래 타임라인에 추가합니다. 타임라인에 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을 마우스로 클릭해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영상을 순서대로 모두 타임라인에 올렸다면 화면 비율을 16:9로 변경하고 영상이 좌우 여백 없이 화면에 가득 차게 나올 수 있도록 영상 크기를 조정해주세요. 영상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영상을 클릭해 마우스로 직접 조정하거나 오른쪽 설정창에서 확대값을 조정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영상을 한 번에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모두 선택한 후 같은 방식으로 영상 크기를 조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워터마크가 있는 영상이라면 영상을 좀 더 확대해 워터마크가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해 보니 모든 영상이 순서대로 재생되긴 하지만 중간중간 지루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영상에서 지루한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은 타임라인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영상을 재생하다가 지우고 싶은 부분이 나오면 시작점을 찾고 분할키 또는 단축키 컨트롤 B로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모두 컷 편집해 보겠습니다. 컷 편집 후 영상을 재생해보니 전보다 훨씬 깔끔해졌네요. 이제 영상에 필요한 대사와 효과음을 넣어보겠습니다. 클링 AI에서 기본 사운드가 들어간 영상이지만 이번엔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새로 효과음을 다운로드해 편집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픽사베이를 검색하거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음향 효과를 클릭해 필요한 효과음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음악 파일은 캡컷에 영상을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업로드한 후 타임라인에 넣어주세요. 목소리를 넣는 방법은 TTS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캡컷에서 직접 목소리를 녹음해 영상에 넣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하고 캡컷에서 음성 녹음을 클릭해 미리 준비한 대본을 녹음해주세요. 안녕. 오늘은 너무 더워서 망고 빙수 먹으러 왔어. 녹음한 목소리는 장면에 맞춰 위치를 조정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음성 변조기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로 꾸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택에서 자동 캡션을 클릭하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는데요. 자막이 모두 생성되었으면 모두 선택 후 오른쪽에서 글꼴, 크기,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추가 자막을 넣고 싶으시면 텍스트 추가해서 기본 텍스트를 클릭해 입력해 주세요. 영상 편집이 완료되었으면 내보내기를 클릭해 해상도 1080p 확인 후 다시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롱폼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쇼츠용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롱폼에서 수정하거나 여기서 바로 수정해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 비율을 숏폼 비율인 9:16으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비어있는 공간에 제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내보내기 하면 쇼츠 영상도 완성입니다. 유튜브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AI 동물 영상이 인기를 얻자 현재 다양한 AI 동물 채널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같은 주제라도 본인만의 색깔이 담겨 있지 않다면 금세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불안 김햄찌 채널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컨셉과 채널 제작자의 센스가 영상에 잘 담겨 시청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본인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콘텐츠에 담지 못한다면 채널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먹방 ASMR 컨셉으로 제작해봤는데요. AI 동물 영상과 요즘 유행하는 AI ASMR을 접목해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영상 하나 바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툴들을 그대로 따라만 사용해도 나만의 첫 AI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만들어보는 그 경험이 앞으로 채널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실사화 쇼츠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올리기만 하면 수십만 조회수에서 수백만 조회수가 터지고 몇몇 채널은 한 개의 영상으로도 구독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영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미지부터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AI 툴이 너무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캐릭터 입력만 하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챗봇을 이용해 애니메이션 실사화 쇼츠를 무료로 만드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오늘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전자책과 캐릭터 실사화 프롬프트 챗봇까지 선물로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받아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캐릭터 실사화 쇼츠 영상을 제작할지 기획부터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챗GPT를 활용하면 쉽게 기획을 짤 수 있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챗GPT를 검색하거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챗GPT에 접속해주세요. 챗GPT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한 번의 질문으로 완벽한 답을 얻기보다는 챗GPT와 대화를 이어가며 원하는 답에 점점 다가가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에게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실사화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챗GPT가 인기 애니메이션 목록과 쇼츠 컨셉까지 추천해주네요. 이 중에서 저는 원피스 애니메이션 실사화 컨셉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미지는 그록에서 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피스 애니메이션 실사화 주제로 그록에서 사용할 프롬프트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록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따로 만든 챗GPT 챗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원피스 니코 로빈 캐릭터를 실사화 캐릭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실사화할 캐릭터를 검색한 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캡처해주세요. 그리고 챗GPT에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한 후 프롬프트 입력란에 캐릭터 실사화를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입력해주세요. 참고로 제가 실제로 사용한 프롬프트는 전자책에 정리해뒀으니 전자책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따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챗GPT가 캐릭터 실사화를 위해 프롬프트를 만들어줬는데요. 그럼 해당 프롬프트로 그록에서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록에서는 현재 무료로 이미지와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에 제한이 있지만 구글 계정 여러 개가 있다면 이미지 및 영상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글에서 그록을 검색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그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해주세요. 아직 계정이 없다면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이매진 메뉴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래쪽 설정 창을 클릭해 비디오와 이미지 중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조명비를 2:3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록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바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에 챗GPT에서 만든 캐릭터 실사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실사화된 캐릭터 이미지가 여러 장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생성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중 괜찮은 이미지를 하나 골라 다시 챗GPT에 첨부한 후 수정할 부분에 대해 다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주세요. 그러면 전보다 개선된 프롬프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정된 프롬프트로 그록에서 다시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전보다 훨씬 나은 이미지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더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록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록에서 생성한 이미지는 새로 고침을 할 경우 초기화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클릭해서 오른쪽 위점 3개를 눌러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 따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주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제가 따로 만든 애니메이션 실사화 전용 챗GPT 챗봇을 이용해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챗GPT 챗봇에 접속해주세요. 챗봇 접속 링크는 무료 전자책을 통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 구글에서 실사화할 캐릭터를 검색한 후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캡처해주세요. 그리고 챗봇에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하고 프롬프트 입력란에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봇이 실사화를 위한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데요. 해당 프롬프트를 복사해 그록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니 챗봇을 이용해 만들었을 때 한 번에 더 수준 높은 이미지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 퀄리티면 바로 사용해도 될 정도이지만 만약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라 챗GPT로 돌아가 해당 이미지를 첨부한 후 수정할 사항을 요청하면 더 정교한 프롬프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챗봇은 애니메이션 실사화에 특화되도록 제가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처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복잡한 설정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수준 높은 이미지를 무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챗봇을 이용해 총 10장의 원피스 애니메이션 캐릭터 실사화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해당 실사화한 이미지를 이용해 영상으로 제작해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완성한 실사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영상 제작도 그록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그록에서는 생성한 이미지를 새로 고침하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고 싶은 이미지들은 반드시 그록 내 즐겨찾기에 따로 저장해주세요. 그럼 실사화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즐겨찾기에 저장된 이미지들은 화면 아래 프롬프트 입력창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으로 만들 이미지를 하나 클릭해주세요. 그록에서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면 아래쪽 비디오 옵션 버튼을 클릭해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노멀, 펀, 스파이시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이미지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만들어주죠. 노멀은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표현해주는 기본 모드, 펀은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모드, 스파이시는 자유롭지만 다소 과감하고 자극적으로 연출해주는 모드입니다. 각 옵션을 직접 써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 영상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실사화 쇼츠에 최적화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곳에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은지 작성해주세요.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처럼요. 영상으로 바꿀 때 반영하고 싶은 요소들을 프롬프트에 작성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생성됩니다. 제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 프롬프트는 무료 전자책에 자세히 정리했으니 신청해 주신 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영상이 나올 때까지 반복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사화 이미지를 모두 영상으로 제작 완료했다면 영상 편집을 위해 화면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PC에 저장해주세요. 영상 편집은 캡컷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캡컷을 검색하거나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캡컷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실행 후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캡컷 화면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편집에 사용할 파일을 올리는 구역, 편집된 영상을 재생하는 구역, 영상을 편집하는 타임라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탭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 그록에서 만든 영상을 모두 캡컷에 업로드해주세요. 그리고 업로드한 영상들을 스토리 순서에 맞춰 아래 타임라인에 추가합니다. 타임라인에 영상을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을 마우스로 클릭해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영상을 순서대로 모두 타임라인에 올렸다면 화면 비율을 9대 16으로 변경하고 영상이 좌우 여백 없이 화면에 가득 차게 나올 수 있도록 영상 크기를 조정해주세요. 영상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영상을 클릭해 마우스로 직접 조정하거나 오른쪽 설정 창에서 확대값을 조정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영상을 한 번에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모두 선택한 후 같은 방식으로 영상 크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모든 영상이 순서대로 잘 재생되네요. 배경음악은 유튜브 쇼츠 업로드 때 삽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 완료되었으면 내보내기를 클릭해 해상도 1080p 확인 후 다시 내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편집이 완료된 영상을 유튜브 쇼츠로 업로드해보겠습니다. 쇼츠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업로드해야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캡컷으로 편집한 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긴 후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 카카오톡, 네이버 마이박스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스마트폰으로 파일 전송 시 원본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영상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옮겼다면 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영상 업로드를 위해 유튜브 화면 하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동영상 버튼을 클릭해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해줍니다. 이미 편집이 완료된 영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쇼츠의 분위기를 좌우할 배경음악을 추가할 차례입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사운드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배경음악을 선택할 때는 이미 조회수가 잘 나온 쇼츠에서 사용한 음악 또는 해당 애니메이션 OST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채널에서 사용한 음악은 해당 영상 하단에 표시되니 확인 후 검색창에 입력해 선택해주세요. 배경음악 선택까지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쇼츠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제목과 썸네일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제목은 시청자가 영상 내용이 궁금해지도록 시청자를 후킹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저는 원피스 실사와 촬영 현장 비하인드씬이라고 하겠습니다. 썸네일은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타임라인을 따라 네모 박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썸네일로 사용하기 좋은 장면을 찾아주세요. 썸네일을 정할 때도 시청자의 클릭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도록 후킹이 될 만한 장면으로 선택해주세요. 썸네일로 마음에 드는 장면을 골랐다면 오른쪽 상단 체크박스를 눌러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목과 썸네일을 정한 다음에는 설정 창 하단에 있는 변경된 콘텐츠를 클릭해주세요. 애니메이션 실사와 쇼츠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짜처럼 보이는 장면을 AI로 생성한 영상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주세요. 이로써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하단에 있는 쇼츠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러 영상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AI 툴들이 쏟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나만의 색깔이 담겨있지 않다면 금세 다른 채널들에 묻히게 되죠. 애니메이션 실사와 쇼츠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감정과 상상을 영상으로 잘 표현한 콘텐츠입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많은 관심을 받지만 아무 고민 없이 비슷한 영상만 반복하다 보면 시청자의 흥미는 자연스럽게 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트렌드 안에서 내 채널만의 색깔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청자에게 내 채널을 찾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우선 영상 하나부터 바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완성된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조회수가 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상 한 편을 만들었다는 그 경험입니다. 첫 영상을 만들고 그 결과를 데이터 분석해보는 첫걸음이 여러분만의 채널 색깔과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조의 시작점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전자책과 영상에서 실제로 사용한 애니메이션 실사와 프롬프터 챗봇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하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AI 동물 영상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분명 캐릭터 이미지가 귀엽게 잘 나오는 것 같았는데 컷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눈 모양이 달라지고 털 색깔도 바뀌고 왜 이렇게 매번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면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직접 해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한 번쯤 이 답답함과 짜증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요즘 AI 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AI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하나만으로 누구나 쉽게 일관된 캐릭터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전자책도 선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일관성 유지는 AI 동물 영상, 웹툰, 동화책, SNS 콘텐츠, 숏폼 영상 제작 등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필수 기술인데요. 오늘은 주인공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장면 연출하는 모습을 아이디어 기획, 이미지 생성, 이미지 수정까지 오직 챗GPT만 이용해 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컨셉의 콘텐츠를 만들 건지 기획이 필요한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동물 AI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 이번에는 일상 웹툰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챗GPT를 활용하면 쉽게 기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선 구글에서 챗GPT를 검색하거나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챗GPT에 접속해 주세요. 챗GPT를 사용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완벽한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챗GPT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원하는 답에 점점 다가가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챗GPT에게 일상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웹툰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챗GPT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작 방법을 알려주네요. 이 중에 저는 사회초년생의 회사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서 챗GPT에게 점심 메뉴 회의 소재로 대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더니 꽤 재미있는 대본 초안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제 아이디어를 더해 대본을 다듬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제 의도와 감성이 잘 반영된 최종 대본이 완성됐네요. 마지막으로 장면별로 자세한 설명까지 추가로 요청해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챗GPT에게 대본을 100%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획의 시작은 챗GPT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마무리는 반드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담아야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 수 있으며 내 콘텐츠에 진심으로 반응해주는 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를 활용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캐릭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완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챗GPT에게 각 캐릭터의 말투, 성격, 외형 같은 코어 특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챗GPT가 등장인물 3명의 캐릭터 설정표를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해당 설정을 바탕으로 각 캐릭터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생성될 캐릭터 이미지는 앞으로 만들 장면 이미지에 그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림체는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경우
인터넷에서 참고 이미지를 캡처해 챗GPT에 첨부해주세요. 이번에 저는 챗GPT가 추천해주는 그림체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보니 웹툰 속 주인공 느낌에 딱 어울리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네요. 이어서 팀장님과 대리님 캐릭터도 같은 방식으로 생성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 캐릭터들을 활용해 웹툰 컷별 이미지를 만들 차례인데요. 앞서 대본을 만들 때 장면마다 어떤 상황인지 묘사를 함께 설정해뒀기 때문에 컷별 설명을 바탕으로 챗GPT에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챗GPT는 지금까지 나눴던 대화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해도 그동안 나눴던 많은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특히 같은 채팅 내에서 대화의 맥락을 더 잘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챗GPT에게 앞서 만든 3명의 캐릭터에 각각 도연, 팀장, 대리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앞으로 생성될 컷에서도 이 캐릭터들을 기억해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저장된 메모리 업데이트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채팅 내에서 캐릭터 일관성이 훨씬 잘 유지됩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대본과 레퍼런스 캐릭터 이미지를 이용해 웹툰에 사용할 컷별 이미지 생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컷이 완성됐습니다. 도연 캐릭터가 잘 표현됐고 한글 텍스트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 컷부터 마지막 10번째 컷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성된 10개의 웹툰 이미지를 확인해보니 전체적으로 캐릭터 일관성이 잘 유지됐고 상황 표현도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다만 텍스트와 장면 연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데요. 이럴 땐 챗GPT 내 수정 기능을 이용해 간단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컷에서 한글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영역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미지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풍선 바깥에 있는 텍스트 영역을 지정하고 선택한 영역 글자를 뜨거로 교체해달라고 챗GPT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미지 결과를 확인해보니 한글 표현이 깔끔하게 잘 수정되었네요. 이번엔 8번째 컷에서 국밥집 벽면에 있는 초록색 띠를 제거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당 영역을 선택한 후 초록색 띠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깔끔하게 수정된 이미지가 생성되었네요. 이로써 10개의 웹툰 이미지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 하나만으로 캐릭터 이미지 생성, 수정, 완성까지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전체 흐름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이 방법은 웹툰뿐만 아니라 AI 동물 영상, 동화책, 그림책, SNS 콘텐츠, 숏폼 영상까지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콘텐츠에 응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4컷 만화를 하나 바로 만들어 보세요.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만 사용해도 나만의 첫 AI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그 경험이 앞으로 채널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AI로 만든 유리과일 ASMR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리로 된 과일을 칼로 자르는 장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리 과일을 이용해 시각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거기에 진짜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까지 더해져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현재 해당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틱톡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 쇼츠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상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수많은 AI 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배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요즘 핫한 AI ASMR 영상을 100% 무료로 직접 만들어보며 최근 구글에서 새롭게 선보인 영상 생성 AI BO3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누구나 3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와
유리 과일에서 영감을 얻은 악마의 열매 먹방 프롬프트까지 선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오3에서 사용할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챗GPT에 접속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챗GPT를 사용할 때는 한 번의 질문으로 완벽한 답을 얻기보다는 챗GPT와 대화를 이어가며 원하는 답에 점점 다가가는 방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먼저 틱톡에서 유행하는 유리과일 AI 영상 이미지를 가져와 챗GPT에 첨부한 뒤 구글 비오3를 이용해 요즘 핫한 유리과일 AI ASMR 원테이크 영상을 만들고 싶으니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챗GPT의 답변을 확인해 보니 저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구체적으로 유리 과일 중에서 레몬을 칼로 써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는 완성도가 높았지만 번역해서 확인해 보니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챗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다시 번역해 확인해 보니 이번엔 제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프롬프트를 이용해 AI 영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플로우 검색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플로우에 접속해 주세요. 비오3는 구글 구독 후 유료 결제를 해야 사용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로우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구글 AI 프로 가입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스크롤을 내려 모든 요금제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 구글 AI 프로를 결제하실 경우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 바로 구글 AI 프로 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서비스 약관 동의해 주신 후 결제 가능한 카드를 추가해 주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미리 구독 취소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구독 취소 방법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구글 플로우 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하단에 나오는 멤버십 관리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관리 페이지에서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멤버십 취소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취소를 한 번 더 클릭하신 후 멤버십 취소를 클릭해 주세요. 결제 및 정기 결제 페이지가 나오면 우측에 있는 관리를 클릭하신 후 정기 결제 취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정기 결제 취소를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구독 취소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정기 결제가 취소된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사용하신 후 무료로 더 사용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새로운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AI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I 영상은 비오3를 이용해 제작할 예정인데요. 현재 저희는 구글 AI 프로 유료 서비스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미나이에서도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해 AI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프롬프트로 두 가지 AI 툴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미나이에서 유리 레몬을 칼로 써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과물을 보니 유리 레몬을 칼로 써는 모습과 소리는 잘 표현됐지만 칼을 썬 방향과 다르게 레몬이 반으로 잘리면서 제가 원했던 연출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챗GPT에서 딸기와 아보카도용 프롬프트도 만들어 제미나이에서 영상을 더 만들어 봤습니다. 딸기와 아보카도 역시 칼로 써는 모습과 소리는 괜찮았지만 과일이 잘린 뒤의 디테일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세 번의 시도 모두 다소 아쉬운 결과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에서 총 3번 영상을 생성하니 동영상 생성 한도에 도달했다는 메시지가 떴는데요.
현재로선 제미나이에서는 하루에 영상 최대 3개까지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같은 프롬프트를 이용해 이번에는 플로우에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플로우에서는 프롬프트로 AI 영상을 만들 때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디오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BO3 패스트 모델과 BO3 퀄리티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각 모델별로 영상을 생성할 때 소모되는 크레딧이 다른데요. 패스트 모델은 20크레딧, 퀄리티 모델은 100크레딧이 소모됩니다. 첫 번째로 유리 레몬을 칼로 써는 장면을 BO3 퀄리티 모델로 제작해봤는데요. 제미나이와 비교했을 때 오디오뿐만 아니라 칼로 썰리는 방향, 레몬의 단면까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BO3 패스트 모델과 BO3 퀄리티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유리 딸기를 칼로 써는 장면을 제작해봤는데요. 먼저 BO3 패스트 모델로 생성한 영상입니다. 유리 레몬 때와 마찬가지로 완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은 같은 프롬프트로 BO3 퀄리티 모델에서 생성한 영상입니다. 딸기를 칼로 써는 모습과 소리는 잘 구현이 됐지만 유리 딸기 모습이나 칼로 썬 후 갑자기 단면을 보여주는 부자연스러운 연출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리 아보카도도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패스트 모델로 제작했을 때 아보카도를 칼로 써는 과정에서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었으나 퀄리티 모델로 영상을 제작했을 때는 아보카도 단면과 씨앗까지 잘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글 플로우에서 3가지 유리 과일 영상을 제작해보며 느낀 점은 패스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크레딧을 사용하는 퀄리티 모델이 항상 더 좋은 결과물이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불복이 조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상 제작 시에는 우선 크레딧 소모가 적은 패스트 모델로 먼저 시도해보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퀄리티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분명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특정 AI 영상이 한번 유행을 타면 곧바로 같은 스타일의 AI 영상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때 같은 주제라도 본인만의 색깔이 담겨 있지 않다면 금세 묻히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리 과일 AI ASMR 영상에 저만의 색깔을 넣어봤는데요. 평범한 과일 대신 애니메이션 원피스에서 나오는 악마의 열매로 만들어봤습니다. 제작 과정은 유리 과일 영상을 만들 때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했으며 해당 프롬프트 또한 고정 댓글을 통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유행하는 AI 유튜브 한 번쯤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AI 유튜브 초보자들을 위한 특별 챌린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AI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무엇보다 이번 기수는 정해진 미션을 모두 완료했을 시 참가비 환급 혜택까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듯한 퀄리티로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들 중에서 저는 첫 번째 이미지가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한 뒤 리뷰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쪽 아바타 생성을 클릭해 주세요. 아바타 생성 창이 뜨면 먼저 AI 음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AI 음성은 제품 리뷰를 위한 한국 여성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터에서 한국과 여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각 AI 캐릭터 음성에서 오른쪽 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세요?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음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연 캐릭터 목소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에서 사용할 대사를 입력할 차례인데요. 대본은 리뷰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품 리뷰 영상을 보고 시청자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해 후킹을 할 수 있는 대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주요 정보를 복사한 후 챗GPT에 첨부해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세요. 영상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는 전자책에 수록해 두었으니 영상 마지막에 꼭 받아가세요. 챗GPT가 제품 리뷰 영상을 위한 대본을 작성해 줬는데요. 저는 클로징 멘트를 복사해 탑뷰 AI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생성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리면 완성된 영상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클릭해보면 AI 아바타가 자연스럽게 실제 제품을 손에 들고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부 톤 보정, 자외선 차단, 땀에도 강력한 지속력. 선크림이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나요? 이제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쿠팡 파트너스 링크와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판매 제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상품의 영상을 제작하면 평소보다 클릭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만든 롱폼 영상과 쇼츠만으로는 구매까지 만들기 어렵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구매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득입니다. 시청자가 이건 내가 꼭 사야 해 라고 느껴야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고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결국 설득을 위한 원고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원고를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막막하죠. 하지만 원고 잘 쓰는 법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스킬입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잘된 콘텐츠를 분석해보세요. 조회수가 높은 제품 리뷰 영상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뜬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기획과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에게서 사고 싶다는 욕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꼭 원고의 구조를 분석해보세요.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후킹, 문제 제시, 해결책, 신뢰, 행동 유도. 이 구조를 알고 오늘 배운 탑뷰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 위에 스크립트를 덧붙이면 이제는 진짜 시청자가 사고 싶게 만드는 리뷰 영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영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조회수가 0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상 한 편을 만들었다는 경험입니다. 처음 하나를 만들고 그 결과를 데이터 분석해보는 첫걸음이 여러분만의 채널 색깔과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조의 시작점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